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아스날의 칼라피오리와 파리의 데지레 두에처럼 선수를 분석하는 컨텐츠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로 분석할 선수는 입스위치의 리암 델랍이라는 선수입니다. 리암 델랍은 올 시즌 26경기 동안 10득점 2어시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지도가 상승하며 한때 여러 빅클럽들과 연결되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은 관심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2003년생으로 키 186cm, 몸무게는 77kg의 체격을 갖추고 있으며 포워드로서 키가 큰 편은 아니고 다소 마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조건이 뛰어나지 않은 델랍은 어떻게 상승세를 타고 있을까요? 델랍은 입스위치에서 원톱으로 위치하는 선수입니다. 제가 본 델랍은 상대와 경합을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체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팔을 잘 활용하고 위치 선정을 통해 발로 볼을 키핑하려는 선수입니다. 상대한테 압박을 받으면 팔을 활용해 상대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선수이죠. 그럼 상대 견제를 이겨내서 본인이 발로 볼을 소유하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볼을 잡아두고 상대 수비수와 1대1로 파이널 서스까지 직접 볼 운반하는 걸 즐겨하는 선수입니다. 볼 운반하는데 꽤 좋은 온더볼을 보여주기 때문에 델랍이 볼을 운반하면 주위에 위치하던 허치슨과 윙어는 박스로 들어와서 득점까지 관여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하죠. 아니면 입스위치의 빌드업 특징상 후방에서 길게 킥하고 최소한 앞에서 돌려놓을 수만 있으면 다른 선수가 박스까지 단숨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킥하는 상황에 델랍은 사이드로 빠져 상대적으로 그나마 체구가 작은 폴백들과 경합해 앞으로 돌려놓는 패턴으로 이선 선수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입스위치가 킥하면서 보이는 패턴들은 최대한 앞서 본 방식으로 풀어나오는데 후방이나 미들서드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좋은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체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선수들은 침투를 해서 뒷공간을 허물어 볼을 소유하려고 하든 내려와서 애매한 공간을 선점해서 볼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델랍은 후자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특히 후방에서 미들서드까지 왔을 때 대각선 또는 횡으로 깊게 넣어줄 수 있다면 본인이 제스처를 먼저 보이거나 볼 소유한 선수가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타이밍 맞춰서 공간으로 들어와 볼을 앞으로 잡아두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델랍의 단점이 나오는데요. 델랍은 시야가 좁아요. 본인이 볼을 앞으로 잡아두고 나갈 때쯤부터 시야가 공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니 근처에 위치한 선수는 곁눈질로 어느 정도 보여서 간단하게 주고받는 게 가능은 하죠. 하지만 볼을 소유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시야가 좁기 때문에 드리블의 의도도 본인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시야가 좁아지면서 쫓기다 보니 안쪽까지 드리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는 상황이 좋게 잘 풀리면 볼 운반에서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된다면 박스 밖에서 슈팅을 가져가면서 박스 사이드로 더 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었지만 공격 시퀀스를 빨리 끝내버렸죠. 실제 경기 상황들로 보면 입스위치가 강팀 상대로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지만 대부분 앞을 보고 길게 킥을 합니다. 지금 상황 보면 상대적으로 어리고 경험적인 그레이를 상대로 팔로 지탱하니 그레이가 어쩔 줄을 몰라 하죠. 델랍은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주위에 가깝게 위치하는 선수들한테 돌려놔주면서 여기서 바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후 동료가 주고 빠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나마 밸런스를 낮게 가져가는데 이 정도는 탑클래스 선수들 만나면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볼이 길게 델랍 쪽으로 올 때 낙하 지점 파악하고 등 뒤를 팔로 밀면서 볼을 소유하려고 하죠. 어쩌면 파울이 아닌가 싶다가도 심판이 과연 이 등 뒤를 봤을까 생각되면 영리하게 팔을 쓴 셈이죠. 이후 본인이 볼을 더 소유해주면서 뒤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더 올라오기 위해 시간을 드리블을 활용해 끌어주죠. 지금도 길게 들어오는 거 보면서 팔로 상대를 지탱하면서 바로 내주는데 델랍 시야가 지금 상황처럼 킥을 하면 다들 모여있을 테니 딱 이 바운더리 안에 위치한 선수까지 연결을 해주는데요. 문제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보면 본인이 볼 받으려는 포지셔닝 공간은 앞을 바라보면서 스캐닝하죠. 상대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데 볼을 지켜내고 다음 동작이 시선이 아예 공만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쫓기다가 드리블하면서 슈팅하는 느낌입니다. 이 상황에서 반대로 길게 감아서 줄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공간으로 밀어줘서 박스까지 더 접근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도 내가 여기서 받아봤자 의미가 없을 테니 침투해주면서 상대 사이드백 두고 2대1을 만들어서
본인이 볼을 소유하는데요. 여기서도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드리블할 때 시야를 잘 보면 공을 보고 있어요. 계속. 물론 볼이 발에 붙어있으면 그 볼을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맞지만 고개를 짧은 타이밍에 들고 누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더 안쪽에 좋은 선수한테 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팀의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공간으로 들어와 볼을 소유하려고 하는 점, 이런 점은 공간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팀 선수가 대각선에 가까운 패스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으니 자신있게 제스처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후 턴까지 하는 건 좋은데 시야가 좁다라는 게 이런 장면에서도 느껴집니다. 이 장면도 사이드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죠. 못 주고 본인이 앞으로 돌면서 굳이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슈팅하는 선택은 아쉽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델랍에게 빌드업에 관여하게 만드는 팀보다는 골문 앞에서 델랍이 볼 소유할 수 있는 팀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첼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첼시는 파물을 살리려면 앞에서 잭슨처럼 더 원투 패스나 빌드업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안 풀리면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허무하게 공격 기회를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상황도 보면 후방에서 길게 킥이 올 때 맥과이어가 타이트하게 딱 붙고 등 뒤를 감은 상태에서 경합하죠. 팔을 더 못쓰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등 뒤에서 맥과이어가 볼 들어오는 타이밍 맞춰서 상대가 타이트하게 들어오면 볼을 지켜내기 위해 나오면서 밸런스를 낮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탑 클래스들이랑 경합 붙을 때 어떻게 델랍이 볼을 지켜낼 수 있는지, 본인만의 키핑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선수입니다. 압박과 수비 상황에서의 델랍은 어떨까요? 공격수가 수비 또는 압박하는 상황에서 가져가야 할 움직임이 뭐 별거 있나 싶지만 사실 앞에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수들이 어디로 상대를 몰아가서 수비할지, 어느 타이밍에 수비하러 나가는지에 따라 우리 팀이 힘들게 다 내려와서 수비할지 아니면 다 위에서 수비 잘해서 짧게 또 역습할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델랍은 전방에 위치하면서도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꽤 좋은 선수입니다. 투톱으로 위치해서 압박할 때 같이 위치하는 선수와의 간격과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를 어느 상황에 누가 수비할지를 같이 알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델랍은 수비 상황에서 자기 것만 하기보다 우리 팀이 어떤 수비 시스템을 보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수비도 앞에서 같이 이끌어주는 선수인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진짜 좋은 선수들은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선수들이나 이해하지 못한 선수들을 더 올라오게 만드는, 팀의 결속력을 더 만드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입스위치가 이 장면부터 시작해서 토트넘한테 실점한 장면인데, 입스위치의 투톱은 간격을 좁게 맞춰 한 명이 수비라인한테 나가면 남은 한 명이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수비해서 중원에서 밀리는 걸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허치슨이 횡으로 이동하면서 땡겨오는 게 늦다 보니 델랍이 벤탄쿠르를 가리키면서 쫓아와야 한다고 하죠. 벤탄쿠르가 이 뒤로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토트넘이 득점했지만 앞선 상황에서 수비 상황 보고 적어도 체크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은 포워드가 몰아가는 움직임보다 횡으로 내려오는 수비 디테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줍니다. 볼이 뒤로 가면 같이 올라가지고 반대로 갔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오는 거 체크하면서 같이 견제해주는 거죠. 또 다른 상황도 내려오면서도 밑에 상대 선수들 위치 선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어떻게 수비할지를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오는 선수도 인지하면서 투톱 간격을 좁히는 등 수비 움직임에 디테일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델랍은 수비적인 상황에서의 이해도는 꽤 좋은 선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델랍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델랍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